마지막 노출의 계절을 준비하는 여성들로 바빠진 요즘. 운동과 식이요법으로만 고군분투하신다고요? 늘씬한 각선미, 완벽한 S라인을 원하는 당신께 스마트한 방법을 지금 공개합니다.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여성들의 완벽한 S라인을 만들어주신다는 이영숙 원장님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사실 겨울에는 옷이 두껍다 보니까 조금 찌고 그래도 이따가 이제 따뜻한 봄이 오면서 옷이 얇아지면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겨울 동안 쪘던 살들을 좀 빼야 되겠다. 그리고 작년에 실패했던 다이어트를 올해는 꼭 성공해 보리라, 이런 분들이 많이 찾아오고 계세요. 모든 여성들의 적은 정해져 있죠? 오늘 병원을 찾은 환자분의 고민도 바로 복부와 다리라고 하는데요. 요즘 스키니 다리라고 해갖고 보통 다리로는 다닐 수가 없는 사회적 풍조 때문에 전 보통 다리라고 생각하지만 이 다리 듣고 못 다니겠더라고요, 분위기상. 예. 이게 지금 지방 1kg예요. 생각보다 우리가 1kg 빼기 되게 어려운데 1kg 빼도 요만큼 지금 빠지는 거거든요. 지금 보이는 모형이 지방 1kg이라고 합니다. 와, 보고 나니 다이어트 의욕이 절로 생기는 것 같았는데요. 크게는 체형관리 시술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술을 통해서 나의 노력은 없이 일단 지방을 빼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수술을 통해서 체형관리를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비수술적인 방법들이 있는데, 군살과 셀룰라이트를 없애주는 데는 비수술적인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고 하는데요. 고주파 에너지와 흡입 기능이 결합된 장비로 지방 세포와 부피를 줄이는 4D 멀티지방 분해술. 네, 이거는 이제 4D 멀티 지방 분해술이라고 해서 우리가 사실 지방을 줄여주고 녹여주고 하는 시술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거의 특징은 일단 큰 고통 없이 편안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이 시술 같은 경우에는 뜨거운 열을 이용해서 지방을 분해시켜주면서 지금 흡입 기능이 같이 있어서 약간 당겨주면서 열을 넣어주기 때문에 더 깊이까지 넣어줄 수 있고, 또 셀룰라이트라든지 단단하게 뭉친 부분을 흡입 기능을 통해서 좀 풀어주는 역할도 같이 하고요. 그리고 느낌은 굉장히 좀 시원해요. 4D 멀티지방 분해술은 고통 없이 부드럽게 시술이 가능해 일상생활로 바로 복귀가 가능하게 해준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이제 수술 같은 거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좀 잘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되게 시원하고 되게 마사지 받는 느낌이 되게 좋아요. 통증 없이 효과적인 지방 분해 효과를 볼 수 있는 피팅 지방 파괴술은 피부 탄력까지 증가시켜 매력적인 바디라인을 만들어준다는데요. 고주파 레이저를 이용해 주변에 남아있는 지방 대사까지 촉진시키는 부분 비만 치료법이라고 합니다. 종아리가 진짜 지방량이 절대적으로 많지는 않고 조금 있는 거라서 흡입을 해서 많이 뺄 만큼의 지방량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수술보다는 이런 레이저나 주사나 이런 거 비수술적인 걸로 많이 하시고요. 하지만 완벽한 S라인이 복부와 매끈한 각선 미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죠. 완벽한 S라인을 만드는 데 중요한 또 한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범상치 않은 뒤태에서 풍겨오는 카리스마. 매혹적인 가슴 라인을 만들어주는 권순근 원장님이십니다. 요즘은 내시경을 이용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섬세한 조작이 가능하고 보형물의 선택의 폭이 훨씬 더 넓어졌기 때문에 본인의 체형에 맞게 비대칭 가슴의 교정까지도 가능한 그 정도의 수준의 수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슴 성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진의 풍부한 지식과 경험, 노하우를 통해 개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시술을 구현하는 것일 텐데요. 예쁜 옷을 입으면 나타나는 V라인과 자연스럽고 풍만한 라인을 위해선 보형물 선택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일단 보형물의 모양에 따라서 라운드 타입과 물방울 보형물이라고 하는 아나토미컬 타입의 보형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큰 차이점이라면 스무스 타입 같은 경우에는 마사지를 좀 해야 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텍스처 타입 같은 경우에는 마사지를 해서는 안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방울 보형물, 그러니까 아나토미컬 타입에 관한 보형물을 보여드린다면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상단 부위는 좁고 아래쪽으로 내려올수록 볼륨감이 더 강조가 되는 이런 모양의 보형물을 우리는 아나토미컬, 즉 물방울 보형물이라고 하는데 실제 가슴에 가장 흡사하게 만들었다고 해서
최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보형물입니다. 아름다운 S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몇 가지 진실들, 스튜디오에서 계속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잘 봤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이제 가슴 라인 관리하는 법도 그리고 체형 관리하는 그 영상을 봤는데요. 보다 더 자세한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리젠 성형외과 가슴 수술 전문 권순권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권승곤입니다. 아, 정말 미남이세요. 예. 원래 그 경제와이드 스튜디오에는 미남은 한 명만 존재할 수 있는데. 누군데요? 예? 남자 한 명 있어요. 근데 그래요? 오늘은 미남이 2명이 됐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전문가시다 보니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좀 여쭤볼게요. 혹시 네. 뭐 채미 씨도 그렇고 우리 세희 씨 네. 선생님께서 보셨을 때 성형민 느낌이 난다. 혹시 이런 분 계시나요? 아니 그런 얼굴이 근데 그러니까요. 질문할 때부터 빨개졌어요? 글쎄요. 시끄럽네요. 성형미는 없으신 것 같고요. 네. 시술미는 좀 있으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요. 빨리 다른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아름다운 가슴 라인 만드는 그런 또 트렌드가 요즘 변화했다고요? 네, 예전에는 무조건 좀 크게 가슴을 만드는 그런 추세였다고 한다면 네. 요즘은 그 본인의 몸매와 어울리는 자연스러운 가슴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추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키나 어깨, 허리, 힙 라인에 어울리는 적합한 사이즈로 그 가슴의 폭과 높이 그리고 돌출 정도와 경사도 등을 3차원적 형태로 잘 분석을 해서 가슴 성형을 하고 있죠. 네. 요즘 들어보니까 이 어떤 움직임에도 자연스러운 성형이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네네. 또 수술 방법도 뭐 지방 이식, 보형물 종류가 다양하고 또 보형물의 종류도 뭐 날로 발전하고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네, 보형물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해지고요. 그 네. 사이즈도 굉장히 다양해졌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런 보형물들이 그 다양한 보형물들의 일부입니다. 예, 저는 네. 사실 네. 바라보기만 해도 부끄러운데 선생님은 이제 전문가시니까 그렇죠. 조심하시 맞으시네요. 예. 이렇게 표면이 매끈매끈한 스무스 타입의 보형물도 있고요. 네. 표면이 거친 텍스처 타입의 보형물도 있는데 이런 보형물은 그 물방울 보형물이라고 해서 그 인체의 가슴 모양이 가장 흡사하게 만들어진 보형물도 요즘은 새롭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궁금한 게 이 안에 있는 실리콘이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이 보형물 자체가 들어가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이 보형물은 코에시브 겔이라고 하는 물질을 그 쉘이라는 구조물이 싸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들어갈 때는 그 쉘에 덮인 채로 인체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실제로 뭐 매스컴을 통해서 무슨 뭐 F컵 여성이다, G컵 여성이다 뭐 이렇게 등장을 하면서 좀 가슴 성형에 대한 그 관심들이 더 높아진 것 같은데 사실 뭐 그거에 관한 정말 많은 얘기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네.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가슴 성형 진실 혹은 거짓을 준비했는데요. 원장님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준비되셨다고 하니까 네. 제가 첫 번째 질문 바로 드리도록 할게요. 가슴 성형이 육안으로 확인 가능하다? 어떨까요? 셀 씨는 어떠세요, 우선? 저는 가능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누웠을 때 네. 옆으로 자연스럽게 퍼지면 수술을 하지 않은 것이고 이렇게 예. 누웠을 때 모양이 부자연스러우면 뭐 수술을 했다 이런 말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거 저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런가요? 정답은요? 정답은 X로 하겠습니다. 오. 실제로 그 예. 가슴 성형은 육안으로 구별하기가 요즘은 쉽지 않습니다. 그 수술 방법 자체가 많이 발달을 하였고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코에시브 겔은 그 모양과 촉감 등이 굉장히 자연스럽기 때문에 네. 추측은 가능하지만 실제로 수술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이 말이 인상에 남네요. 추측은 가능하지만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다. 네. 그래요. 아무튼 요즘 이제 그 가슴 확대 수술을 이제 보형물을 통해서 이제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려볼게요. 보형물의 유효 기간은 10년이다. 어떤 거예요, 선생님? X를 드리겠습니다. 10년이 아닙니까? 네, 과거에는 그 보형물로 생리식염수 보형물을 많이 사용을 하였었는데요. 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보형물의 대부분은 코에시브 겔 보형물이고요. 이 코에시브 겔은 반고체 상태로 그 생리식염수 보형물보다 그 파손 가능성이 훨씬 적습니다. 네. 따라서 10년 이상 그 수명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하지만 이런 그 보형물을 넣는다 하더라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그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그 보형물의 파손 여부를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인데요. 네.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는 요소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가슴 수술을 하면 큰 흉터가 남는다. O일까요? X일까요?
저는 X라고 얘기를 하고 싶네요. 네. 예. X라고 얘기를 하고 싶다. 이거는 이제 어떤 말씀인지 좀 이렇게 설명을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예, 실제로 이 가슴 보형물을 넣기 위해서는 절개가 이루어지는데요. 네. 그 절개의 흉터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는 절개 부위를 겨드랑이나 가슴 밑선 그리고 유륜 주변에 그 절개를 통해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또 특히 겨드랑이 부분 절개는 그 흔적이 쉽게 눈에 띄지 않고 흉터나 피부 손상이 적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되면 원래 겨드랑이에 있는 주름과 구분이 힘들 정도까지 그렇게 많이 개선이 되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저 네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성형을 하면 구형 구축이 생긴다? 그런데 사실 구형 구축이 뭔지 모르겠거든요.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 구형 구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 인체 내에 보형물이 들어갔을 때 우리 인체는 면역 기전에 의해서 그 보형물을 둘러싸는 막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 막이 지나치게 두껍게 형성이 되어서 그 수술 부위가 딱딱해지거나 그 모양이 변형되는 것을 구형 구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본 질문으로 돌아가서요. 성형을 하게 되면 구형 구축이 생기나요? 선생님 지금 고민을 하시죠? 답이 바로 안 나오는 겁니까? 네. 예. 구형 구축은 일단 X라고 얘기를 예. 드리고요. X요? 예. 네.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그 구형 구축을 그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게 그 구형 구축에 대한 건데요. 그 가슴 확대 수술 후에 그 가슴 그 보형물 주변 부위가 딱딱해진다면은 구형 구축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수술 방법이 많이 개선이 되었고 보형물의 그 성상도 많이 발전이 되었기 때문에 구형 구축 발생률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고요. 네. 아주 드물긴 하지만 구형 구축이 발생한 경우에도 저희가 그 구형 구축을 해결할 수 있는 수술법이 또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가슴 수술을 하면은 모유 수유를 할 수 없다? 네, 이거는 이 뭔가 얘기가 참 연관이 있을 것 많잖아요. 같아서 예. 진짜 모유 수유를 할 수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모유 수유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보형물이 들어가는 공간은 그 대흉근이라고 하는 큰 가슴 근육 아래쪽에 존재를 하고 있고요. 예. 그 모유 수유와 관계가 되는 유선 조직은 그 대흉근 위쪽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따라서 그 근육의 큰 근육에 의해서 두 공간이 분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 시술 전에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충분한 공간 확보를 확인을 하고요. 네. 그리고 주변 조직에 최대한 손상을 적게 주는 내시경 시술을 이용해서 유선 조직의 손상을 거의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모유 수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느 부위를 절개하더라도 모유 수유를 할 수 있지만 네. 그 유선 조직이 많이 모여 있는 유륜 주변 절개를 해야 할 경우 그것이 부담이 되신다면은 가슴 밑선이나 겨드랑이를 통해서 충분히 수술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모유 수유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많은 여성분들이 가슴 수술 고려하실 때 좀 고민하는 부분일 것 같은데 예. 모유 수유가 가능하다니 좀 다행인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가슴 수술을 하게 될 경우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이거 정답이 뭔가요? X. 아니군요. 네. 일단 저희가 그 가슴 수술을 진행하기 전에 그 유방암 진단이 가능한 시스템과 장비를 구비해 놓고 있고요. 초음파 검진을 통해서 사전 검사를 시행하게 되면 오히려 유방암 진단을 조기 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더 안전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유방암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그 바로 치료 단계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따라서 그 치료에 있어서도 훨씬 효과적이고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가슴 성형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오해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원장님 말씀 덕분에 가슴 성형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도 감사하고요. 우리 세희 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리젠 성형외과 권승훈 선생님 그리고 박세희 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